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직접 겪었던 이야기고요.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책 붙잡고 공부하는 거랑은 거리가 완전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고에 진학해서 직업반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취업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연계로 어느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배우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때 다니던 공장이 원래 살던 곳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시 직장 근처로 원룸을 하나 구하게 됐어요. 이제 막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직장 일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보증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너가 군대 다녀와서부터는 네 돈으로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월세를 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일찍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했고 회사 일을, 공장 일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다니셨고 자취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자취하면은 그 자취방이 친구들이나 동기의 아지트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자취방은 원래 살던 동네도 아닌데다가 딱히 제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라서 누가 찾아올 일도 없었고요. 혼자서 일집 반복이라서 같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동네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대학생들 1년 마치고 보통 다 한참 군대 가잖아요. 딱 그 시즌이었어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직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무렵 언젠가에 한번 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동창들이 제 자취방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자취방 빼기 코앞이었고 저도 입대를 한 2주 정도 남겨둔 날이었어요. 굉장히 쌀쌀한 겨울날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요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제 자취방에서 마지막을 불태우기로 했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자취방까지 놀러 와줬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요렇게 3일 동안 놀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한참 혈기왕성한 딱 20살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친구들과 이제 술 마시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렇게 자취방에서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었는데, 그렇게 놀다 보면 담배 생각나잖아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그래서 애들이 담배를 제 자취방에서는 못 피게 했어요. 그래서 필 거면 나가서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친구 한 명이 옥상에 가보자 하는 거예요. 당시 저 포함해서 총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옥상이라는 곳을 처음 올라가 봤어요. 거기 1년간 살면서. 그 처음으로 저녁이 돼가지고 옥상 문을 열었는데 밤이라서 그 주변이 캄캄했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일찍 지잖아요. 옥상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어느 세대 건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빨래 건조대가 있었는데 되게 낡아 보였어요. 어두웠지만 딱 낡은 게 티가 났고, 옥상이 이렇게 건물처럼 네모나잖아요. 근데 저 멀리 정면 우측 끝에 모서리에 플라스틱으로 된 썬베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저희를 등지고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는 되게 철이 없던 막 혈기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먹다가 담배 피다가 먹다가 담배 피다가 한다고 옥상을 연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주변 이웃들한테는 굉장히 좀 민폐고 죄송하지만 그때 저희가 좀 시끄럽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타지에서 직장일 하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되게 들떠 있었고, 또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군대 가기 전이니까 남들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거의 자기 직전이었어요. 애들 자려고 다 씻고 이제 눕기 직전인 아주 늦은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 친구 한 놈이
이제 막담한 데 펴야 되겠다면서 옥상 갔다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이제 그 친구가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원래 담배 한 대를 피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태우면 다 탄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가 일찍 문을 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궁시렁궁시렁 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궁시렁대?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야기하기를 아까 전에 그 옥상에 썬베드에 누워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도 누워있는데 거리는 좀 있었으니까. 근데 친구는 올라가서 옥상 문 바로 옆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썬베드에 있던 사람이 담배 냄새 나니까 담배 피려면 1층 가서 피우라고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더래요.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좀 시끄러웠던 거를 나름대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터라 얘가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담배 몇 번 빨고 그냥 내려왔대요. 그렇게 친구들과 다 같이 누워가지고 다시 잠에 들었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늦은 오후쯤에 저희가 다 같이 잠에서 일어나서 전날에 술을 하도 많이 먹었다 보니까 다 같이 해장을 하자고 이제 배달로 짬뽕을 다 같이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짬뽕을 먹고 난 뒤에 식후땡 하겠다고 또 다 같이 우르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옥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옥상 문이 그 외부에서 잠그는 자물쇠 같은 걸로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추측일 뿐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때문에 밤새 시끄럽다고 약간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옥상 문 잠궈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옥상 문이 잠겨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에는 담배를 필 때마다 애들이 다 1층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옥상은 뭐 마지막 날까지 끝끝내 잠겨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일요일까지 다 재밌게 놀고 그 이어지는 한 주 동안 저는 제 자취방을 정리하고 회사 사람들이랑도 다 이렇게 인사를 좋게 마무리를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본가에 있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죠. 저는 2월 군번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한참 쌀쌀한 정말 추운 피크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가서 저는 무사히 병장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선가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얼마 뒤에 마치 이쯤 되면 내가 나왔을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듯이 전에 일하던 회사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의 용건은 역시나 너 다시 와서 일할 생각 있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네가 회사 올 때는 우리가 숙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길래 솔깃했죠. 왜냐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자취방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 터라 반값 굳겠네 하는 그런 솔깃함이 있었죠. 그래서 전화상으로 바로 결정은 내릴 수 없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군대는 잘 다녀왔고 회사는 어떻고 이런 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집에 대한 그런 주제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장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야, 너 저번에 저기 어디 원룸 살았었지? 이렇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월 달에 그 입대하느라고 거기 2월 달까지 살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맞다. 코비야. 너 이거 모르지? 네? 어떤 거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너 군대 입대하자마자 3월? 한 봄쯤 돼가지고 너 살던 건물 옥상에서 시신 나왔어. 시체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막 제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전혀 감도 못 잡고 네? 시신이요? 왜요? 뭔데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건물 옥상에서 겨울 내내 얼어 죽은 시신이 그 나중에 봄 돼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하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그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들 거기서 시신이 나왔다고 동네에서 한번 시끌벅적하니까 전에서 듣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는 군 생활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때 일을 올리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다 제 추측이고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날 저랑 제 친구들이 옥상에서 선베드 위에서 봤던 그 사람이 설마? 그런데? 아니 그렇다기엔 친구가 분명히 담배 피러 올라갔다가 잔소리 듣고 내려서 막 궁시렁거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말했을 리는 없고요, 분명히. 그죠? 다만 또 이상한 점은 그 추운 겨울 날씨에 1월달이잖아요. 뭐 12월 말 1월 이때인데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없이 거기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그 추운 날씨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나중에 그날 같이 놀았던, 그날 담배 핀다고 홀로 옥상에 올라갔던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얘가 화들짝 놀래면서 아니다. 그때 그 사람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막 1층 가서 피라고 했던 그 잔소리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고. 야, 그럼 너가 느낄 때 그 사람 좀 미심쩍은, 좀 수상쩍은 점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 목소리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선베드에 가만히 누워서 자기 쳐다도 안 보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저희가 옥상에서 봤던 그 선베드 위에 그 사람은 도대체 진짜 뭐였을까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참 말이 안 되는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이 잠겨서 그 사람이 갇혔다? 그 건물 3층짜리였거든요? 만약에 거기 갇혔으면 뭐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막 위에서 대차게 소리를 질렀으면 누구라도 들었을 수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얼어 죽기 직전에 마주친 건지 아니면 담배 피러 갔던 친구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온 건지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미스테리예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